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제는요,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죠. 이때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느 때는 저신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은행을 설립하려면요, 은행법을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법에는 일반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저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고요.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저 자본금, 법정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 있어야 은행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즉 은행법에 대한 특례법이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률안이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0일 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참 우여곡절입니다, 말 그대로. 제적 인원이 191명인데요. 찬성이 145명, 반대가 26명, 기권 20명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요, 은행법에서는 그 산업자본이죠.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투자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은 4%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는 10%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데요. 이번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특례법에는 그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34%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 지금 은행이 한 1년 6개월 전에 설립이 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뱅크가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요, 지금 적자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에다가요, 수천억씩 1년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한 5년 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은산분리를 하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도 34%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법안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이제 그 산업자본 지분을 그 대기업들은요, 자산이 10조 이상인 대기업들은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기업들의 그런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진입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이자가 싸잖아요. 그러나 저신용자들은 어떤 고금리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저금리도 아니고 고금리도 아닌 중금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시민 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 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안의 그 주요 내용은요,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저 자본금을 250억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원래 최저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근데 이번 특례법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이 인터넷 은행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저 자본금이 250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비금융 주력자가 되겠죠. 4%인데 이번에 34%로 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그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대출이 되지 중견기업들, 대기업은 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서 대주주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고 저신용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마 내년 2019년 4월경이 되면은요,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월인데요. 한 5, 6개월 후에는 제3회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이 되면 많은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저소득자들이 또는 저신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면이 아니죠. 비대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를 통해서, 그렇죠? 은행업을 주로 하는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이니까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저신용자들도 급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